거래량은 지금 떨어지면서 가격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무조건 청약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뭐 3기 신도시 기다릴 거야? 지금 있는 거 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몬트나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또 최근에 또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이제 폭락에 대한 얘기가 또 솔솔 또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과 뭐 별반 다를 바 없죠. 예, 그래서 최근에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특히나 요즘 또 지금 이제 제가 상담자들이 많이 어려졌습니다. 요즘 30대 분들이 또 많이 오세요. 30대 분도 많이 오시고요. 또 주택가격 내년에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2020년 좀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0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 현황을 한번 볼게요. 예, 현황을 보면, 자,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자,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투자 시장은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반등을 하는 거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은 지금 떨어지면서 가격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비정상적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비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죠.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자, 우리가 5월달 이후에, 5월달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좀 가격이 좀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가격이 반등을 시작한 게 5월달에 3기 신도시 발표가 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됐죠. 예, 반등이 됐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제 강남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강남부터 오르면서 주변적으로 이제 확산했다라는 거죠. 자, 이겁니다. 5월 달에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릉 신도시하고 대장 신도시, 예, 부천하고 이제 고양 쪽으로 발표를 했는데, 자,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고 나니까 강남은 대체할 지역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강남은 대체할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에서는 주택 공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건축이 필요한 거죠. 자, 역시나 강남은 대체 지역도 없고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그때부터 강남이 본격적으로 가격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거래량들을 보면 좀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예, 우리가 전통적인 비수기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우리가 보통 이제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가철과 겹치기 때문에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하거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가격 변동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9월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대로 올랐죠. 예, 대로 오르면서 지금 이 10월 달에 거래량은 최고치를 찍고 11월 달에 확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변동률은 더 올랐어요. 예,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남 4구의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요. 지금 아까 보인 건 7월 달이 가장 많았죠. 예, 전체적인 거래량도요. 7월 달에 많고 8월 달에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나고, 여기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성수기 시장이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11월 달 이후로 또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까랑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근데 가격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선 효과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이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강남 4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용성, 그 다음에 여기 여의도동까지 해서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거든요. 자, 근데 서울시 평균이 0.3% 올랐는데요. 그 외 지역, 안 묶인 지역은 동작, 양천, 목동, 신시가지, 흑성, 뉴타운, 과천, 예. 그리고 묶인 지역들도 0.3%보다 더 높게 올랐네요. 신기합니다. 네. 자,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정책을 피는 거지 올리려고 정책을 피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올라가요. 누구 잘못입니까? 예,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희한합니다. 계속 잡으려고 하면 더 올라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30대 시장 참여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주택시장에서 주 고객층은 40대에서 50대거든요. 왜? 40대, 50대 정도가 돼야 자산을 축적을 해서 그걸로 이 주택시장에 매입을 하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지금 그 연령층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8월달 거래, 그러니까 8월달을 보면 지금 그전에는 아무래도 40대 거래량이 좀 더 많았는데 8월부터는요, 30대가 지금 더 많아졌죠. 예, 역전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30대의 시장 참여율이 이 매입 비중이, 전체 매입 비중이 30대의 매입 비중이 지금 가장 높아요. 40대, 50대보다도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30대 같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됐죠. 가점도 안 되고요. 그죠? 가점이 안 되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 못 받아요. 그럼 구축이라도 사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30대들이 지금 시장에 대고 뛰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청약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100% 가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0대는 가점이 안 되죠. 예, 거기에다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이라던가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뭐 역사권 지역에 있는 청년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 예, 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하는데 물량이 적은데 어떻게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이 나옵니까? 예, 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예요?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희망이 없는 거죠. 30대 입장에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추가 되는 30대 자체가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거죠. 참 이상한 정책을 피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또 분석을 해보면, 자, 최근에 이제 지금 현황이에요, 현황. 자,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했죠. 11월 6일 날 남양주 일대, 그 다음에 고양시 일대, 그 다음에 부산 일대를 해제하니까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6일 날 제가 강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예. 안 보신 분들은 11월 6일 날 제가 이 11월 6일 날 그 116 대책 나오고 나서 제가 강의 올린 자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또 가격 오른다. 왜? 갈 곳 없는 돈들이 그쪽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경감이 되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몰릴 거다라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대로 가네요. 그죠? 예. 자, 투자자하고 수요자를 유입되면서 지금 한동안 가격이 안 올랐던 지금 고양시 일대도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도. 뭐 부산은 뭐 계속 뭐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강북 지역에 거기다가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9.13 대책 전 신고가 보다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신고가, 그 신고가가 9.13 대책 전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지금 갭매우기가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강남부터 가격이 오르면서 또 갭매우기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신규 아파트 여전히 초강세죠. 자, 우리가 강동 쪽에 이제 그라시움 같은데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입주를 했죠. 이런 데가요. 자, 6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 달에 여러분 1억씩 올랐습니다. 33평형대 기준으로 그동 이 5월 달 정도쯤에 10억 5천대 거래됐던 게 지금 15억 5천 신고가 찍었죠. 한 달에 1억씩 올랐습니다. 아유, 저도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신규 아파트의 공급은 앞으로 축소가 되겠죠? 예, 축소가 됩니다. 신규 아파트는 초강세인데 신규 아파트의 공급은 축소가 돼요. 희한하죠? 예. 신규 아파트가 희소해지면서 신규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019년도에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5년 차 이내의 신규 아파트와 5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를 보면 가격 상승률이 5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신규 아파트 공급은 더욱더 줄어들 거예요. 자,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2020년 부동산 시장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예.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지금 현황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정부가 주택 가격을 누리기 위한 정책을 쓰는 거지 올리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랐어요. 예. 자, 그러면 2019년에 펼쳤던 부동산 정책과 2020년 내년부터 쓸 부동산 정책이 지금 변동한 게 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예, 정책 기조 그대로 이어가죠. 그죠? 자, 어떤 정책을 이어갑니까? 첫 번째, 재고주택 시장에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자, 재고주택 시장 어떻게 줄입니까?
자, 양도소득세 강화시켰어요. 보유세 강화시켰습니다. 양도소득세, 보유세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압박을 하는 거죠. 물건 내놓으라고. 자, 그런데 물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옵니다. 어떻게 피해가요? 증여라든가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세의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자, 근데 증여라든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는 기존에 최소 5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뭐예요? 최소 8년 이상 물건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임대사업주택은 왜 등록을 해요? 양도소득세 절세하려고 하는 거죠. 자, 즉 양도차익이 많은 거죠. 양도차익이 많은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강남 4구 같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런 지역의 물량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보유세 강화시켰어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시세 30억짜리예요. 그럼 한 공시가격 한 20억 정도 나오겠죠. 이럴 때 종부세가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옵니다. 1주택일 때. 자,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서울에 직장을 얻었습니다. 여유자금이 없어요. 그럼 원룸을 얻겠죠. 그죠? 자, 원룸 서울에 싼 데도 1050 이상 가죠. 자,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600만 원. 30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600만 원.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을 팔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자, 또한 신규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올스톱이에요. 안 가요. 왜? 내가 가져가 먹거리를 뺏어가는데 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유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4월까지 유예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 안에 밀어내기 물량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강남 같은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보다는 타격이 덜하죠. 그러니까 물량은 나올 겁니다. 물량은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 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까 말씀드렸지 강남 4구 일대라고 마용성 여의도동 일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죠.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적용이 돼서 만약에 물건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분양을 받았어요. 자, 분양받은 사람 누굽니까? 무주택자예요. 투기꾼 아니죠? 무주택자입니다. 어떤 무주택자?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있었던 가점이 되시는 분들이 가능하겠죠. 이 사람들 투기 아니죠. 자, 그런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분양권에 대해서 10년 동안 전매 제한합니다. 10년 동안. 자, 새 아파트가 가뜩이나 물건이 없는데 일반 분양을 받았다는 게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 받으면 한 3년 이내면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이 새 아파트를 10년 동안 못 팔아먹는 겁니다. 시장에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즉, 신규 아파트 공급을 지금 또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A라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어요. 조합원께 있고 일반 분양분이 있습니다. 자, 일반 분양분 거래 안 돼요. 조합원 거 또 희소해졌네요. 신기하죠? 예. 즉, 재고주택 시장의 공급을 줄이는 정책과 신규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면요. 자, 시장에 대한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보유세를 강화시키니까 어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어차피 보유세도 강화되고 금리는 저금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역을 계속적으로 상향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던가 또 선호도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계속적으로. 예. 왜? 시장에 대한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신규 아파트, 아까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안 짚어도 알겠죠? 초강세 겁니다. 예, 신규 아파트 초강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고.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점이 높으신 분들 무조건 청약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분양가 상한제 지금 적용되기 전에 나오는 물량이라던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허그에서 분양 보증 심사로 간접적인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세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요.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여력에 맞춰서 무조건 청약에 들어가야 돼요. 되도록이면 더 좋은 데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 내년 4월 이전에 밀어내기 물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분양보증 심사로 받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간접적인 분양가 통제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뭐 3기 신도시 기다릴 거야? 지금 있는 거 먼저 하세요. 자, 가용자금이 적으신 분들. 가용자금이 적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적잖아요? 그럼 지금 교통 안 좋은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지역, 근데 그런 지역 중에서 앞으로, 자, 우리가 지금 철도망이라던가 도로망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으로 내가 먼저 가야죠. 일단은 조금이나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교통이 좋아지면 어찌됐든 나는 차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용자금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교통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먼저 가시면 됩니다. 강북 지역에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2020년 부동산 시장 이렇게 준비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정말 지치고요. 예, 마음도 추우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떨어질 거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행동을 해야 뭔가를 얻겠죠.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그리고 마음에 좀 평온한 마음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